자, 1번 선지부터 X 처리할 테니까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2번 유형이다 라고 밝혀놨어요. 주관적 의미 배제해 있다라고 했는데, 자, 배제하고 있다 X 1번 선지.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과거 시제 X. 자, 3번 선지는 가 X라고 써둘게요. 자연물의 인격 부여. 자, 가 X. 가에는 없다. 가 X. 그 다음에 5번 선지는 점층적 X.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4번이 정답이 되는 이유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역설적이라고 했는데 아까 둘 중에 한 명은 시키기로 해놓고 질문을 했죠.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기역, 히읗 양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히읗 한번 대답 가봅니다. 가는 너무 쉬운 거라서 그렇죠. 네, 역설법 어디 있나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역설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요? 나에서 역설법은요? 그렇죠. 시끄러운, 고요. 요걸 찾았어야 되는 거죠. 자, 오른쪽 위로 가시면은 나에서는 고요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시끄러운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도치라고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이라고 하는 게 이 앞으로 이제 원래는 왔어야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 고요가 시끄럽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고요는 소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소리가 없는 건데 시끄럽다는 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겁나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는데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역설법인 거죠. 이해돼야 안 돼요? 시끄러운 고요. 자, 그래서 역설법 두 가지 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자, 13번 문제는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3번 유형으로 만들어 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지 확인 갑니다. 13번, 1번, 그 다음에 2번 놔두고 3번의 도치 방금 확인했어요. 그쵸? 4번으로 갑니다. 4번 놔두고 5번에서 2연에다가 X 하시면 되겠어요. 5번은 2연이 X가 되겠어요. 지난한이라고 했는데 이 지난한은 이 지극한 지자에다가 어려운 란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된 어려움을 얘기해요. 어려운, 그러니까 지극한 어려움. 오랫동안 지속된 지극한 어려움. 지난한 과정이다. 수능 준비하느라고 2022년은 지난한 시절이었다. 이렇게 쓸 때 나오는 거예요. 지극한 어려움을 뜻하는 지난이에요. 지난. 알겠죠? 지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2년과 3년은 모두 지난한 과정을 거친 결과에 대한 내밀한 인식이라고 했는데 결과에 대한 인식이야. 인식에다가 동그라미 인식. 2년에 인식이 있니 없니? 2년에는 인식이 없죠. 그게 내밀한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밀한이라는 뜻이 내적인 비밀스러운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인식이 드러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표현에 2년에 인식이 있어요? 인식이 없어요. 알겠죠? 표출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드러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X가 되는 건데 칠판에다가 쓸 테니까 따라 적으세요. 표출이 뭐예요? 표출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드러났다. 선생님 이거 뭐 인식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인식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노노노. 겉으로 드러나야 돼요. 표출. 알겠죠? 만약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은 또 이야기는 다를 수 있어요. 내재되어 있다는 다를 수 있는데 표출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5번이 정답. 14번 갑니다. 이제 14번은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4번 유형이 되겠는데요. 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도덕적 이상에다가 X, 도덕적 이상 X. 2번 선지에 도덕적 이상에다가 X를 딱 해볼게요. X. 지금 니은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니은 부분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앞뒤를 분석하고 풀었어야 되는 거고요. 앞뒤를 분석하고 풀었어야 되는 거고 그 앞부분에 근거가 있어요.
자, 앞부분 보시면은 니은의 앞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니은의 앞쪽 다시 기억이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봤더니 자, 뭐뭐를 노리는 이란 말 보이죠? 뭐뭐를 노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뭐야? 뭐뭐를 노리는 사람은 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명성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명성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조정이라는 것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지금 그죠? 칠판 한번 봐보세요. 자, 거기 들어가 보게. 거기 들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문제 풀리고 하는 거는 웬만하면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문제 풀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죠. 명분은 뭡니까? 결산, 중간 결산, EBS 수특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직전 수능 완성 직전에 중간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자, 정신 차리시고요. 자, 수필 읽을 때 세 가지 주제의식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필요해요. 자, 1, 2, 3번이라고 써보시고요. 세 가지 주제의식 써야 돼. 쓰고 있니? 써야 돼요. 수필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수필에서 가끔 틀린 적이 있어요? 없어? 있죠? 없다. 네네, 좋아요. 안 틀리면 좋은데 가끔 또 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꼭 틀리냐? 주제 파악에서 꼭 틀리는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필자가 뭘 원하는지를 헛다리 짚고는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거나 헛다리 짚거나 그때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주변에 있는 지하철역 이름 딱 연관 지어서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요? 정자역. 자, 정자, 이정자 적는 거야. 이정자 씨. 수필은 이정자 씨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2는 뭐였죠? 이건 몇 번째 하고 있다 지금. 2는 뭐의 첫 글자? 이상. 이상 반대편에 뭐 있지? 현실. 적어 빨리. 자, 정은 뭐였지? 정신. 반대편에 뭐 있지? 물질. 정신물질 대립구도로 나왔던 거 이태준의 파초. 기억나요 안 나요? 이런 게 이제 막 생각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 vs 자연 반대 뭐니? 속세. 자연 속세 대립구도는 뭐 있죠? 온천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 있잖아요. 평가원 기출 중에 기억나요? 온천 기행했던 이야기 자연 좋아 속세 싫어 뭐 이런 거 딱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머릿속에다가 딱 담아놓으란 말이에요. 이거 이 지문은 그러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지문은 딱 보니까 뭐가 싫다는 거야 지금. 시장 싫고. 그러니까 조정의 이익을 노리는 사람이 있고 시장에 묻혀라는 표현 나왔잖아. 뭐 어디에 묻혔다, 파묻혔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디에 파묻혔다.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야? 명성도 마이너스고 조정도 마이너스고 시장도 마이너스라고. 전부 다 속세야 자야. 시작. 속세. 속세 싫어, 자연 좋아해요. 근데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작가는 자연 속으로 떠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알겠죠? 속세에 남아있으면서도 정신적인 가치,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현실 속에 남아서, 아시겠죠? 이상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현실 속에 사는 가운데 이상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저 멀리 그냥 산속으로 처박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요 앞에 탄천 같은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가까운 곳에서, 도심지에서, 중심지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명승지를 찾아가지고 떠나는 방식이 아니라 이곳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상을 추구한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야. 그러다 명확한 구도는 뭐죠? 자연 좋아, 속세 싫어요. 아시겠어요? 그 가치로 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싫다 이거야. 근데 이곳을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이곳을 떠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칠판 계속 보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이 사슴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산을 보지를 못했다. 안타까운 거거든요. 산을 봤어야 되는 건데. 근데 뭘 쫓느라고? 사슴을 쫓느라고 일이 잘못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 위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 우리가 다 체크한 거 있잖아. 시장, 그 다음에 뭐 있었지? 조정, 그 다음에 뭐야? 명성. 이 명성, 조정, 시장 3종 세트가 마이너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마이너스가 왜냐하면 이라고 연결되는 이 문장 안에서 뭐로 연결되고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요 앞문장을 보면서 이렇게 읽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슴 그러니까 사슴 같은 눈빛 이렇게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사슴이 좋은 거야?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슴은 마이너스라고. 알겠어요? 일종의 뭐 같은 거야?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거. 명성, 조정, 시장 같은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봐. 뭐라고? 그런 것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 알지 못해? 이딴 거 추구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걸 못 본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사슴이 마이너스인지 알겠어요? 사슴은 마이너스예요. 좋지 않은 거라고. 에?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뒤에 뭐하고 똑같은 거니까 뭐만 움키느라. 뭐야? 돈하고 연결되는 사슴이야. 돈하고 연결되는 사슴이라고. 얘도 마이너스죠. 사람은 플러스고. 사람을 추구해야죠. 산을 봐야 되는 거고. 알겠어요? 이거거든. 자,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올라가 볼 거야. 이제 아래로 더 내려가셔가지고 그러면은 자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디귿으로 한번 가볼게요. 디귿은 이제 강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허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지금 중국 고사 속 인물들이에요. 중국 고사 속 인물들. 이 중국 고사 속 인물들인데, 근데 이제 강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냈어요. 이 길이 뭐냐면은 이렇게 산으로 통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이 길을 좀 넓게 뚫어갖고 이 산에 가고 싶다 이거야. 지 입장에서는 산이 좋은 곳이니까. 그 중간중간에 백성들 집을 다 깨부시고 길을 넓혀서 가고 싶다는 거거든. 이게 고사의 관련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을 낸다는 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예요. 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짓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칠판을 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이 지문에도 나오지만은 이 지문에 뭐라고 나오니? 용산 나오냐 안 나오니? 용산 나오지. 내가 용산을 엄청 좋아해. 나 거기서 굳이 살고 싶어. 막 돈 수억 들여가지고 좋은 집을 지어 살아.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바람에 주변에 주민들이 아침마다 교통 통제 받느라고 졸라 힘들어. 출퇴근 시간이 1시간씩 막 지각하고 막 이래.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용산이 좋으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네가 좋아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힐 거냐고.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니 내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용산이 나오는 용산이 그렇게 좋아? 그럼 용산이 좋으면 새끼야 가서 그냥 조용히 처박혀 살아. 왜 거기에 길을 내고 말이야? 왜 차선을 다 가로막고 말이야? 출퇴근 시간 짜증나게 왜 피해를 주냐고? 라고 필자는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아니에요. 필자가요. 길을 내자. 왜 주민들한테 다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니에요? 지가 좋은 거 추구하느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런 게 안 돼. 안 되는 거죠. 구태여 먼 곳을 갈 필요가 있냐?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 주변에서 찾으면 되는 것이고. 응?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만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선지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요. 니은에서 그 사슴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이상이라는 플러스하고 연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슴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무슨 사슴을 지금 이렇게 사슴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사슴이 도덕적 X 알겠죠? 거꾸로 세속적 가치를 과도하게 추구하다가 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상을 놓친 거죠. 이상을. 거꾸로 다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이상을 놓친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사슴 그러면 좋은 느낌이 들겠지만 그건 그냥 허상이야. 이미지. 자, 이것도 동시에 설명했고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이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갑니다. 15번.
자, 15번은요. X 할 곳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15번은 1번에서 다 X, 다에는 음성상징 없어요. 다 X. 그 다음에 2번 선지에서는 다와 달리 X, 다에도 구체적 묘사 있어요. 자, 3번 선지 놔두고 4번 선지로 가서 일상적 경험이라고 했는데, 자, 차이가 있다 X, 둘 다 일상적 경험이죠. 나 다 모두 일상적 경험. 자, 5번 선지는 자, 변화, 정서의 변화 X, 정서의 변화 X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절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나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나에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 뭐 있니? 자, 정서의 변화 X, 이게 틀린 거야. 그러면 나에는 계절이 여름이니 가을이니 찾아봐. 나의 여름이니 가을이니 늦가을 보이죠? 여기 무슨 정서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늦가을인 거죠. 그냥 정서하고 관련 없어요. 정서 변화와 관련이 없다고. 나의 세 번째 줄 보이죠? 늦가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도 계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여름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용산이죠, 용산 여기 있죠, 용산. 자, 그리고 이제 여름을 한번 찾아보는데 A로 묶여 있는 부분으로 갑니다. A로 묶여 있는 부분에서 여름을 찾습니다. 여름 어디 있니? 정축년 여름이라고 나왔죠? 이 여름이 정서 변화하고 관련이 됩니까? 아니죠. 그냥 구체적 시간을 나타낼 뿐 정서 변화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해됐죠?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서리적 표현, 나와 달리 다에는 서리적 표현이 있고 주제의식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서리적 표현 나와 있는 대목만 한번 짚어볼게요. 거기 보면 자, 여기 B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서 마지막 미음 있죠? 미음의 끝까지 한번 가봅니다. 뒤로 넘어가서 자, 뭐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기 이제 주제의식이 되겠죠.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해서 찾지 못하는 거지, 알미 없어서 그런 거다. 왜? 이러겠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이 현실 속에 이상적인 어떤 공간이 있는 건데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주제의식을 담고 있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번 2022학년도 6월 평가원 25번 유형이에요. 자, 1번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해를 나타내는, 연도를 나타내는 표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특정한 인물도 나오잖아요. 실제 했던 인물이 나오고, 그쵸?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땡땡군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현복군 권렴이다. A에 묶여있는 부분 보면은 A에 묶여있는 부분에 현복군 권렴이라고 보이냐 안 보이니? 보이지? 근데 그 인물이 그냥 가공의 인물이 아니고 후지원 정축년의 여름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흔이 못 돼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마흔이 못 돼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중간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30대에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강사가 되기 전에 죽었다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실제 있던 인물이에요. 이 필자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먼저 갔어. 5살인가 7살인가 더 나이가 많은데 그 필자가. 근데 더 젊은 사람이 일찍 죽었죠. 40도 되기 전에. 아무튼 간에 이건 역사적 인물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찾아갔다. 한번 가보니라고 나왔잖아. 내가 직접 가봤죠. 이제 구체적 경험을 하는 게 뒤따라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1번이 가장 적절한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X 해볼까요? 기대감 X, 2번 선지 기대감 X, 그 다음 실망감 X, 그 다음에 A에서 부정적 현실인식 X, 그 다음에 4번 선지의 내적 속성, 외적 구조 요거 다 X, 그리고 5번 선지에 회한이란 말 나오는데, 회한은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보시고, 회한은 후회의 한이죠. 후회의 한. 후회가 들어가 있냐라는 거예요. 후회의 한이에요. 그래서 X, 회한 X, 후회의 한. B에 후회하는 내용 나오니? 안 나와. 이거 헷갈리거든. 회한 그러면 회한이 뭐야? 후회한이야. 후회한다는 얘기, 후회. 요거 기억해야 돼요. 자, 17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이게 연기작품이기 때문에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다는 아까 봤던 거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야. 3번 선지가 답인데 3번이 답인데 사슴이 사회의 부정적 속성을 나타내는 명성이나 이익과 상반된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적 속성과 상반된다라고 했으니까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사슴이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부정적 속성과 상반된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이다가 돼버려. 틀린 거잖아요. 네? 사슴은 부정적인 대상이에요. 그 다음 4번 선지에 요거 한번 색깔. 새벽에 준 조로의 물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볼게요. 강락이 낸 길은 민폐 끼치는 거니까 마이너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준 조로. 요것만 하나 확인해 볼게요. 지문으로 갑니다. 새벽에 준 조로의 물. 요것만 확인할게요. 이거 연기 작품이니까 지문으로 가셔가지고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자, 뭐가요?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요. 자, 개인님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새벽에 준 조로의 물. 얘가 마르지 않고 젖어 있다라는 것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건 마이너스라고요. 이러면 안 돼요. 식물 입장에서 물이 계속 남아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생명줄이니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일어나! 하지마! 일어나라고! 도저히 못 참겠네. 일어나란 말이야. 선생님 피땀 흘려 만든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왜 자는 거야? 라고 제 안에 악마가 지금 외치고 있어요. 네,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그렇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악마가 외치는 대로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잘 참았죠? 자, 물이 마르지 않았다잖아요. 식물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장 병아리에 쥐가 났어요. 제가 방금 뭘 했어요? 왜 종아리에 쥐가 났지? 왜 이러는 거죠? 근육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지는 않았죠? 내 안에 뭐가 나왔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뭐죠? 영화? 베놈 같아요, 그쵸? 베놈이 나왔다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맞죠? 종아리 이상이 온 것 같아요. 약국이 몇 층이죠? 파스 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막 발을 불렀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자, 물이 마르지 않고 젖어 있다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물이니까 플러스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이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마이너스예요? 왜 마이너스예요? 왜 마이너스예요? 더 이상 아이들에게 보여줄 아이템이 없다. 얼른 가면 부상자 코스프레를 하자. 앞에서 다치는 척 하는 거지. 그럼 애들이 이제 연맹은기를 쳐다보겠지. 그러면 잡는 애들 없을 거야. 졸라 어제 밤에 막 생각했어. 근데 진짜 다쳤어. 그래서 얘는 뭐야? 이건 미련이야, 미련. 미련은 미련하다. 이렇게 써놔. 씨. 미련은 미련하다. 라고 써놓으란 말이야. 이거 시험 포인트야, 이거. 미련은 미련하다. 이게 뭔 소리예요? 미련을 가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알겠어요? 미련을 가지는 것은 미련하다.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작품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야. 젖어 있다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촉촉해요. 제 피부도 촉촉하고 식물도 촉촉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꺼져! X! 미련이야, 미련. 젖을 때 젖어야죠. 물을 한번 이게 물이 왔다가 가게 해줘야죠. 미련 없이 보내줘야 되는데 이별 앞에서 집착하는 거거든요. 집착. X. 자, 그러면은 자, 연계표를 한번 볼게요. 저 괜찮은 거죠? 자, 연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 수특 5.6 교재에 보면은
지금까지 본 작품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본 작품들 연계 내역을 한번 쭉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 작품 제목 뭐였죠? 고전 시간은 뭐가 나왔었어요? 만원사, 그쵸? 만원사. 이게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왔던 작품이죠. 수능 특강의 만원사. 안도환의 274쪽, 수특이 214쪽에 나왔던 만원사였고요. 그 다음에 방금 봤던 작품. 자, 작품 제목 뭐죠? 네, 파박가에서 수특의 107쪽에 있던 작품이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은 오늘 받은 교재 뒤편에 보면 나오죠? 수능 완성 오늘 받은 교재 뒤편을 보면은 흥부전이라고 나와요. 흥부전 보이죠? 72쪽 유형편에 나와 있는 작품인데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판소리로 바꿔서 낸 거예요. 알겠죠? 진짜 약국 가야 될 것 같아요. 흥부전 요거 세 개 이제 연계 작품 내역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